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50가지란 내용으로 각각 촬영을 해가고 있는데,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4편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명의 선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오피스텔에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중요한 게,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각각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꽤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무조건 일반과세, 내 소득에 합산되는 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물건에만 집중돼 있고 내 명의를 사전에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 나서 향후에 이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수익률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세금률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투자해봐야 절반 이상은 정부가 가져갔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실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45%, 50%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월세 받으면 반 정도는 세금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투자 전에 월세가 얼마 나오고 1년에 대한 소득이 얼마나 잡히는지를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전에 계산까지 끝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물건 좋다고 투자했다가 세금으로 많은 수익률이 날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어떻게 수익률을 구하고, 사전에 어떻게 소득세를 계산하고, 사전에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 법인과 개인까지도 감안해서 소득세 계산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 전에 주거용 아파트 부동산이나 이런 데들은 매매 차익만 생각하지 임대소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간과하게 되는 부분인데,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한다면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저희 고객분 투자 사례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마트 상가, 이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구분 상가를 한 분 사신 분이 계세요. 전용면적 20평에 매매가 7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월세는 5천에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도 상담 전에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본 케이스예요. 남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세후 연봉 8천만 원, 소득세율이 35% 구간에 들어갑니다. 부인 같은 경우는 세후 연봉 4천만 원에 소득세율 15%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때 남편으로 명의를 선택했을 때와 부인으로 명의를 선택했을 때, 또 공동명의를 선택했을 때 각각 세금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세금 금액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건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법인 소유시의 세금까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율을 보면 이래요.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2%까지,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9%부터 24%까지다 보니까 세율 차이가 굉장히 커요. 또 투자 금액, 소득 금액에 따라서도 큰데,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고 개인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각각 사례별로 세금이 어떻게 되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 분의 사례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상황별 소득세 비교에 남편 명의로 했을 때, 그리고 부인 명의로 했을 때,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연 임대소득은 3,600만 원입니다. 경비율은 어떻게 경비 처리하다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 보면 한 20에서 40% 사이에서 경비율로서 처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경비율로 추산한다고 하면 3,600만 원 소득 중에 70%가 소득을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 순소득은 2,520만 원이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이랬을 때 35% 세율이 적용되는 남편 명의로 했을 때 소득세는 882만 원의 연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조금 넘는 정도의 임대료 해당액이 소득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익률은 4.18%의 수익률이 돼요. 반면 부인 명의로 했을 때는 부인은 15%의 세율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세가 378만 원, 그럼 4.96% 정도 수익률. 그러니까 같은 물건인데도 누구 명의로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세금 차이도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35%와 15% 각각 별도 분산이 되고 했을 때는 4.57% 정도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익률 예시는 그냥 하나의 시뮬레이션 수익률로 개별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은, 사실 소득세는 개별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여러분들의 세율과 같이 검토를 해보는 예시 정도로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으로 투자는 어떨까? 최근에 이제 법인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하나 있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9%의 법인세율을 올해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소득부터 약간 법인 내용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이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인 투자하시는 분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요 한 장의 장표를 넣어놨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그러니까 이제 임대소득은 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에요. 임대소득만 있는 분들은. 특히 이 중에서도 세 가지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배주주들이 지분율,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족법인이나 개인법인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은 다 여기 1번에 해당합니다. 50% 초과하거나, 또 부동산 임대업이나 배당소득이 전체 매출 50% 이상 차지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가 아는 임대법인 하는 분은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 이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돼서 원래는 2억 이하는 9%였지만, 연소득 2억 이하는 9%였지만, 이젠 200억 이하는 19%의 법인세를 낸다. 그러니까 10%의 추가 세금이 추가됐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꽤 큰 소득세율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그만큼 줄게 됐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율 높으신 분들은 법인세가 이익이 됩니다. 특히 또 법인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소득 처리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게 뭐 비용 관련된 내가 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법인이 유리하지만 어쨌든 법인세율도 좀 올라오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좀 불리해졌다. 자, 그러면 19%로 했을 때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520만 원일 때 478만 8천 원의 세금이 나갑니다. 그럼 법인소득으로 세후 수익률은 4.8%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 개인에서 하실 때보다 조금은 유리하지만 부인 명의로 했을 때보다는 좀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죠. 어쨌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렇게 사전에 금액적 계산을 해보고 투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 어떤 분들이 중요하냐? 남편이 급여소득자고 부인은 이제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있을 때, 피부양자 자기 박탈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도 손해가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월세를 1,080만 원 받는 상가를 사신 분이 계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80만 원을 받으면 만약에 부인 명의로 하게 될 경우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들이 자택을 부부 공동묘를 갖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 취득해서 월세 80만 원짜리를 받는다 했을 때 건보료가 얼마가 나오냐면 월에 22만 7,750원이 나오게 돼요. 왜냐? 재산도 점수에 포함이 되고 월세 받는 소득도 포함되면서 이 점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게 간단합니다. 소득 넣고 내 현재 아파트 공시지가 넣고 하면 나오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총 1년 경비율이 한 672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부인 명의로 했을 때 지역 건보료 22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 또 부인 명의로 하면 종합소득세 40만 원 나오니까 307만 원에 우리가 건보료를 내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남편 명의로 이 상가를 투자했을 때는 남편분은 건강보험료 추가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추가 건강보험료 나오지 않고 소득세만 24% 적용돼서 161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편의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가를 남편 명의로 했을 때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보료, 소득세 다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투자를 권고하거나 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투자 전에 이거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가 투자 전에 임대료를 안다 한다면 이 임대료를 받았을 때 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건보료가 얼마 정도 나올지 정도는 사전에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이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에 960만 원의 소득을 받는데 307만 원을 세금이랑 건보료를 낸다면 사실은 큰 이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투자에 나서시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상가 또는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으로 누구로 명의 선정을 할지 이런 부분 결정할 때 중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계산 방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